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재 TV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으로 좀 진행을 해봅니다. 앞으로 생방송을 해야 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의 제목은 안철수를 찍자는 어떤 주장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수를 찍자는 어떤 주장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문재인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고 안철수와 무언가 연대할 수 있어서 일종의 중도적 어떤 협상이 가능하고 중도적 노선이 가능할 것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론이 아니다. 일방적 기대요, 짝사랑이요, 김칫국을 마시는 행위이며 그래서 모험주의적이다.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의 자살을 부를 것이다. 문재인을 낙선시키고 보수는 다 죽어버릴 거냐. 문재인을 낙선시키는 대가로 보수 정치, 보수 정당, 보수 대통령 후보 모두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면 괜찮은가? 조강지철을 버리고 밖에서 기생을 찾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의 자기 부정일 수 있고, 정치는 계속되는 겁니다. 정치는 계속되는 건데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우리가 문재인만 저지하기만 하면 보수 간판 내리고 보수는 다 보수 정치는 포기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노선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가 보수표를 얻어서 당선될 것이라는 가망 자체도 제가 볼 때는 헛된 기대입니다. 이번 선거는 최근의 일련의 전 세계적인 선거 또는 국내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자체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의 여론조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야말로 문재인 표는 단단해 보입니다만 안철수 표는 그야말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중도표들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라면 임자가 없는 표입니다. 1등이 될 수 있고 3등이 될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의 간간히 나오는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양강이다 뭐다 하는 이 수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뭔가의 전략적 투표를 한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보수 정치는 괴멸되어서 정당의 형해조차도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리고 보수 정치는 괴멸된다? 문재인을 저지하는 것이 보수의 사명이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은 파괴되고 보수 정치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보수 정치 그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존재 의미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그 자체로 한국의 투표 지형, 유권자의 이념적 성격이 완전히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로 읽힐 뿐이다. 보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괴멸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선거로서 입증해주는 조강지 쳐버려놓고 밖에서 무슨 기생을 찾아다니는 꼴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실론으로는 그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논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이야말로 비현실론이다. 비현실적 전략 투표론이다. 근데 이 전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략을 선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첫째 질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좌파 원조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이요, 호남당이며 5.18의 정신을 본질로 하는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5.18에서 태어난 쌍둥이 당이다. 대북 정책에 있었으나 북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었으나 햇볕 정책에 있었으나 어제 저녁에 우리가 토론에서도 잘 지켜보았습니다마는 햇볕 정책에 있어서도 안철수가 어떤 대북 기조에 서 있을 거냐? 없습니다. 철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국민의당의 일반적 노선으로 회귀할 텐데 그것은 문재인과 99보 대 100보의 차이 정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문재인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분명 강경 하드라이너들이면은 들이다. 그래서 보수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 예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면은 보수는 둘 중에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안철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러나 보수의 자기 당에 멀쩡한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두고 밖에서 구하는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보수 후보가 완전히 괴멸되어서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오케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당연히 그러나 이건 아니다. 북한의 오늘날 핵폭탄이 문제입니다. 핵폭탄 개발 자금 대준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이고 안철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안철수를 찍어서 연합하자는 주장인데요. 덕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안철수에 찍어준 표들은 무슨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 백지위임장을 주는 거다. 보수는 이제 없다. 그러니 안철수 당신이 알아서 처분하든지 말든지 보수의 모든 운명을 안철수에게 위탁합니다 하는 백지 처분 위임장입니다. 안철수는 그 표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국민의당 40석이잖아요.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민주당과 연합을 하죠. 당연히 문재인은 빠질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연합을 하지 국민의당이 무엇 때문에 보수당과 연합을 합니까? 보수당과 연합할 정책연합도 누구와 연합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결선 투표를 앞두고 정당 대 정당 간에 연합을 한다. 무슨 내각제적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냥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금은 내각제 선거가 아닙니다. 정책연합이 가능한 내각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백지위임장 던져주면 그 표로 뭘 하게 될지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백지위임장 주는 겁니다. 안철수가 자유한국당과 정책연합을 한다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철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기업 분할 명령권이라든지 굉장히 적대적인 기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 명령제. 안철수를 에워싸고 있는 소위 전문가 그룹은 소위
연금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가장 문제가 많은 당이 안철수 당입니다. 국민의당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가 자기의 표를 백지위임을 한다.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반납해버린다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는가. 실로 괴이적인 논리고 문재인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이 지상과제인가. 그럼 떨어뜨린 다음에 누가 보수정치 모든 것을 들어서 백지위임장으로 던져버릴 만한 차별성이 있는가 그쪽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연합을 하면 그쪽과 연합을 하게 된다. 이게 정상적인 분석일 겁니다. 왜? 한 콩깍지에서 나온 정당, 두 개의 정당이므로. 김대중 노무현 당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이고 국민의 당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이죠. 50보 100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 엄연한 후보가 있는데, 보수당에 엄연히 후보가 있는데,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가장 우려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보수표의 존재,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줘야 됩니다. 안철수에게 던진 표가 꼬리표가 없습니다. 전혀 꼬리표가 없습니다. 안철수의 대북 정책 전혀 없습니다. 햇볕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겠다. 그 꼬리표가 없는 표를 가지고 무슨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통제할 수 있죠? 아닙니다. 꼬리표가 있는 보수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표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철수 표 다 섞어서 던져버리고 무슨 꼬리표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표를 가지고 다른 표에, 다른 집안의 표에 섞어서 도대체 누가 누구 집안의 표인지도 모르고 백주위임장을 던져버린다? 보수표 모두를 허공에 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문재인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가 되는 모험주의적인, 말하자면 그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세워진 잘못된 전략입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모두 밀어서 안철수가 되어도 알 수가 없고 그 표가 누구 표인지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더군다나 어떤 의미로건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그럼 보수는 보수대로 괴멸시켜버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된다. 강력한 보수의 시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떨어뜨리는 데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보수표 자체가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거 기권해버리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철수 정치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안철수 정치에 보수가 가세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 안철수는 저는 안철수 본인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인지 job definition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안철수는 알고 있는가? 제가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을 옆에 앉아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산업정책, 4차 산업 이런 데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는 무슨 산업부 장관을 해본다든가 하면 오케이입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4차 산업에 좀 아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국가의 운영이 무엇인지를 어떤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알고 계실까?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보수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나? 저는 극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2년, 안철수 대통령 1년, 두 분 다 3년이면은 완전히 떨어먹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과잉기대, 사회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저는 홍준표 후보는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왜? 홍준표 후보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잡 데피니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질문을 하면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후보가 홍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알고 있는 거죠. 국정의 전반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홍준표조차도 저는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 분위기, 정치적 조건 하에서 정말 고생하게 될 것이다. 국회 보십시오. 국회. 정말 말 안 듣는 국회, 다당제의 국회가 되어 있고 국회 선진화법이 존재하는데 안철수가 당선된 그날부터 신정부가 출범이나 할 수 있겠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신정부가 출범이나 할 수 있겠는지. 그럼 박지원이 나서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장관 자리는 어떻게 나누고 쫙 협상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정부 출범이 안 됩니다. 그럼 안철수당, 국민의당부터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협상해서 찢어발리고 또 정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 출범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정당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해서 몇 명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년 휘딱 가죠. 내년에 지자체 선거해야 되죠. 엉망되고 3년이면은 아마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고 회상하게 될 겁니다. 정말 미치겠다. 1년 지나면은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누구를 뽑은 거야. 도대체 정치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다가 2년 지나면 정치는 개판이어서 3년 차가 되면 드디어 박근혜 시절이 차라리 좋았어.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치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철수 정치에 책임집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지역의 연합, 영혼의 연합이 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을 찍는 것이야말로 지역정당의 가장 위대한 승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지역정당의 승리로 됩니다. 영혼합의 화합이 될 거다? 아닙니다. 지금 당대당으로 붙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그냥 가서 헌납하는 거죠. 아무도 그 정치적 성공을 축하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영원합의 위대한 화합이 승리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의 좌경화라고 선언할 겁니다. 대한민국 이념 지도가 왼쪽으로 크게 움직인 사건이다. 박근혜의 처단,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뭐냐? 한국 사회의 왼쪽 터닝이라고 정의하지 무슨 영원함의 지역화합이다 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역정당이 정말 잘만 파고들면 대통령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민의당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이 될 거예요.
지역정당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지역당을 더 강하게 해야 그 다음에 합종연행 적당히 잘하면 대권도 먹을 수 있다고 하나의 이상한 사례를 또 만들어주는 것이다. DJ 비연합이 지역당 해소에 기여했습니까? DJ 비연합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아예 짜가지고 DJ 비연합을 한 거죠. 그 지역정당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존재 자체가 지역당의 오히려 승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요. 그것을 뭐 영원함의 연합이 된다는 주장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 꿈보다 해몽입니다. 말하자면 억지 해석입니다. 아큐 같은 거죠. 아큐는 누가 자기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술집에 가면서 다녀요. 내가 내 머리로, 내 눈탱이로 그놈의 주먹을 가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꿈보다 해몽이죠. 그건 뭐라 그럽니까?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던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 뭐라 그러는가? 뭐 자기 원영씨 그 말 알아요? 그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질문하는 것은 3인 후보로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보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보수는 자기의 힘만 모아서 투표장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보수는 보수를 투표장으로 나가서 열심히 보수 후보를 찍도록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보수의 기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탄핵 반대 국민들의 광범위한 숨은표. 저는 이번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재원 의원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7 내지 9%였습니다. 그러나 48%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숨은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전부가 숨은표였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완전히 날조였어요. 날조라기보다는 아예 그냥 가공의 숫자였습니다. 아무 현실과 그 숨은표를 발굴하고 그 숨은표를 독려해서 투표장으로 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전략부터 얄팍한 투항 노선부터 먼저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정치는 계속되고 보수의 가치를 확실하고 보수의 가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에게 (3년만) 지나면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사실상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3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수 대선에서 전략적 투표라는 이름으로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철수를 찍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수표를 사표로 만들고 공중으로 꼬리표도 없이 다 갖다 바쳐버리면 보수 정당은 그 자체로 괴멸됩니다. 그 상태로 3년, 불과 짧은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보수 괴멸의 정치 프로세스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강력하게 버티는 보수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설사 대통령에서 떨어지더라도 30몇 프로다 보수는 최롱성 같은 보수표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부활을 할 수도 있고 함부로 엉터리 정책을 못 피게 강력하게 목줄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수표가 없는데 무슨 보수 정책을 지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수표, 선거 대통령 자리 자체는 넘겨주더라도 강력한 보수표를 모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적 힘이거든요. 야, 잘못하면 뒤집힌다. 그 강력한 보수표를 만들어 놔야
정치의 고삐를 쥐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좌경화되는 고삐를 쥐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다 넘겨줘버리고 무슨 보수가 자기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까? 보수표가 없는데, 정체불명인데 보수는. 싸워보지도 않고 투항 노선을 생각하고 소위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자기 파괴적 자살하는 계획을 세우는 듯한, 보수가 자살해버리는 계획을 세우는 듯한 그런 자기 최면적, 자기 위안적 대한민국에 보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교조와 민노총과 싸워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 후보가 있는데, 조강지처가 있고, 이 조강지처가 정말 명확한 보수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나가서 지금 당장 그것도 전혀 근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웃기는 여론조사라는 걸 가지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투항한다? 보수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략이다. 지금 보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